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앵커에서 물러난 이후 조용하게 지내던 손석희가 다시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른바 성착취를 일삼던 박사방 사건의 조주빈, 그 조주빈의 입에서 손석희가 나왔습니다. CCTV 관련해서 2천만 원을 손석희가 조주빈에게 줬다고 하는 조주빈의 증언도 나왔는데요. 심지어 손석희 입에서는 삼성이라는 단어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심리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미래통합당 김해을 국회의원 후보 장기표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평생 참 부정한 자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를 파괴하는 자들과 싸워 오셨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총선 앞두고 손석희 이름이 다시 올라오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이제 손석희 사건이 처음 벌어진 것이 아니고 한 1년쯤 됐습니까? 한 1년이나 한 2년 됐나요? 그때 이 김웅 기자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 벌인 추태가 있습니다. 그 어떤 카페인가 거기에서 그 녹취록이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마침 그 녹취록을 들어봤는데 정말 그 녹취록을 보면 그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잘못을 했으면 그걸 반성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온갖 추태를 벌이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런 제목의 글을 쓴 일이 있습니다. 손석희 사장 너무 비굴하구나. 왜? 언론사 사장이라는 것이 공인입니다. 그렇죠. 보통 공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나 비굴한 자세를 어떻게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은 사장이긴 하지만 또 뉴스 앵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글 쓴 것이 상당한 파문을 일으켜서 그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내 그때 말이 인용된 일이 또 있더만 오늘 아침 조선일보. 1년도 더 지났는데 인용이 됐는데 어떤 얘기길래 인용이 됐나요? 왜 그렇게는 비굴하게 나오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고 그 무마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한 거, 그거는 언론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내가 그때 물러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론인이라는 것은 아무리 도덕군자가 언론인을 하더라도 언론인의 본령 자체가 뭐냐 하면 시시비비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언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남을 비판하려고 그러면 비판할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그 부도덕한 사람이 남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JTBC 사장을 내놓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JTBC 사장을 내놓으라고 글을 쓴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 사건이 또 벌어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해결이 한 말인데 역사적인 사건은 2번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앞에 것은 비극적으로, 뒤에 것은 희극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희극적.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나 당했으면 이번에는 그렇게 안 당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또 그런 거, 이거는 진짜 분노하기보담도 정말 웃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 희극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내가 이번에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서 또 진짜 이 손석희라는 사람이 나쁜 것은 그거를요 삼성을 또 끌어다 댔어요. 그렇죠. 삼성을. 즉, 이 삼성이 혹시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그렇다면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발도 안 하고 그걸 계속 더더욱 또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그게 정말 사람의 탈을 썼을 뿐이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사람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일을 한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끌려댕긴 사람 이것 자체가요 뭐 돈을 줬든지 이것 자체로요 바로 JTBC 사장 내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JTBC 사장 내놔야 되는데 다른 우리 여론도 국민도 내놓을 걸 요구해야 되지만 JTBC 직원들도요 이런 사람을 사장으로 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부끄러웠어도.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번에 손석희 사장 해명을요 손석희가 직접 하지 아니하고 그 회사 이름으로 했다고요. 그렇죠. 이 말입니까 이게? 이상해요. 이거는요 손석희만의 책임이 아니라 그 JTBC 자체가 언론기관, 언론인으로서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언론인, 그리고 언론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바른 언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JTBC도 엄중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 해명문 있지 않습니까? 입장문을 보니까 손석희 사장의 입장문입니다라고 JTBC가 써놓고 밑에 내용을 보니까 JTBC가 1인칭이더라고요. 이건 JTBC의 입장문이지 손석희의 입장문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입장문 내용도요 한 개도 맞지 않습니다. 한 개도 안 맞나요? 한 개도 안 맞습니다. 내가 그거는 일부러 여기 뭐 시간 없는데 그렇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싶지 않은데 하여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파렴치한 자가 비굴한 자가요 언론사의 사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다른 언론사도 엄중하게 비판해야 됩니다. 언론사 사장끼리 봐주기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 다른 언론사도 이 손석희 사장이 해임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언론사들도 굉장히 책임을 좀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번에 손석희가 삼성 얘기를 꺼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당 세력이라든가 내지는 뭐 김어준, 주진호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걸핏하면 삼성을 끌어들이잖아요. 그 문법에 딱 맞게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SOS를 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삼성 끌어들이면 올해 다른 여기 우리나라의 반재벌 세력 거의 천지도 모르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이 다 손석희가 말이야 삼성의 피해자다. 권력의 비호를 받는 삼성의 피해자 이런 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국민 여러분 이런데 우리가요 아까 내가 언론사 언론기관도 문제지만 우리 국민들도요 이런 사람이 운영하는 JTBC 계속 보면 되겠습니까? 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JTBC가 정신 차리도록 저는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JTBC가 뜨게 된 것 자체가 손석희가 앵커를 맡으면서잖아요. 어떻게 JTBC 입장에서는 손석희를 보호해야지 본인들의 그동안에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는 치적들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그에 대한 책임이 국민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언론을 보면 되겠습니까? 안 봐야죠. 즉 시청자한테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손석희의 이 행동은 물론 중앙일보사, JTBC가 삼성이 뭐 계속 지원, 그건 독립법인이 됐지만 어쨌든 삼성으로부터 비롯된 회사 아닙니까? 범삼성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건 배은망덕이죠. 자기가 사장되게 JTBC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게 삼성 때문 아닙니까? 배은망덕이죠. 그런데 아무 증거도 없이 말이요. 그리고 삼성도요, 내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요, 삼성도 손석희 사장에 대해서 진짜 이거는 명예훼손 여러 가지요 엄중하게 고발해야 됩니다. 그렇죠. 언론 삼성 이 사람들요, 삼성도 이거 비굴한 데가 많습니다. 이거 고발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고발해야 됩니다. 삼성 고발 안 하면요, 나도 또 그냥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안 거죠. 되지. 사실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은 삼성이 그만큼 큰 역할을 그동안 해온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럼요. 반대로 또 최근에 보면은 정부 눈치를 또 너무 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요. 삼성이요, 옛날에 돈 많이 검사들한테 쫙 준 거. 그게 삼성 장학생이다 해가지고. 그럼요. 있었죠.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도 엄청나게 크지만 우리 사회를 부패케 하는데도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삼성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분이 삼성이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유기는 해당 안 되지만 삼성이 만약에 이번에 손석희를 고발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고발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이 좋은 물품을 생산하려면 당당해야 됩니다. 삼성이 뭐한데 손석희한테 절절맵니까? 안 그래요? 대한민국 1등 기업답게 당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의 사랑도 받고 세계에서도 더 많이 말하자면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국내 어떤 언론이라든지 정치 세력에게 굴복한다면은 그럼요. 그게 글로벌 기업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만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삼성이 먹여 살리는 나라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공장들 많이 세우고. 그럼 정말 당당해야 되고 특정 정치 세력에 휘둘려서는 안 되겠네요. 그럼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문재인 정권이 우한폐렴 자기네가 해결 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는 나라죠. 예. 없는 일이죠. 요즘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금 확 퍼져서 그렇지 네. 상당 기간 동안 말하자면 이 발병국인 네. 저 중국.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확진자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또 요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전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 전부 다 2주간 격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요 격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이 우한 코로나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예. 그런데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진단키 예. 이런 거가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요컨대 우리가 지금 그나마 잘 대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의료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예. 병상 수에 전국 세계적으로 비교해 놓은 거 보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이게 그나마 좀 잘 대처하고 있는 거는 의료진, 예. 자원봉사자, 예. 우리 또 국민들 이렇게 해왔던 거지. 정부는 그동안에 계속 악수만 잘못된 것만 해온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무슨 정부가 마치 잘한 것처럼 하는 것은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예. 근데 사실 여론까지도 문재인에게 잘 나오는 것처럼 자꾸 나오고 있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하나는 정말 이 선거를 앞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론이 나는 조작되고 있다는 예.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최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론조사는 정말로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지금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 조국이 사건 아니습니까? 예. 이 조국이 사건은 정말 이 정권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파렴치하고 적반하장의 정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요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조국이 사건이 묻혀가는데 그렇죠. 국민들도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엄중하게 심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한국 경제는 파탄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또 국가 안보는 완전히 지금 실종 상태입니다. 지금도 지금 북한에서 지금 계속 지금 미사일 쏘아제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외교는 지금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코로나 때문에 묵히고 있습니다. 네. 교육도 지금 붕괴 상태입니다. 예. 국민은 지금 대립해가지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즉 국정의 총체적 파탄을 초래한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이번 4.15 총선에서 엄중하게 심판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절대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총체적으로 국정을 파탄하는 문재인 정권을 그냥 보아넘기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는 그래서 이분이 선거에서요 야당이 과반수를 넘는 것은 물론이고 네. 압승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역대 큰 선거에서 여기 평론하는 사람들 예. 지식인들이 한 말이요 맞았던 때가 거의 없습니다. 없죠. 예, 맞습니다. 이거 진짜 평론하는 사람들 지식인들 반성해야 됩니다. 네. 나는 그래서 이 선거는 굉장히 즉 이 집권 여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나오리라고 보고 그리고 이 사람들요 파렴치한 것이 이번에 그 비례정당 만드는 데서도 말하자면 이제 이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그거 만들 때 고발까지 한 사람들 아닙니까? 네. 불법이라고. 그럼 저거는 그러면 지금 이 비례정당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스스로 그럼 불법인 줄 알고 만드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입니다. 여기다가 또 뭐 2개까지 또 나와가지고 꼴불견입니다. 즉 이러한 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 파탄 그리고 이 말하자면 이 저급한 정치 행태에 대해서 국민이 엄정하게 심판하지 않는다면 난 정말 국민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한번 PK 지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PK 민심이 한창 이제는 뭐 문재인 안 찍어준다로 예. 갔다가 예. 요즘 보면은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백중세인 것처럼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특히요 PK, TK, 예. PK, 즉 예. 대구, 경북, 예. 부산, 경남은요. 예. 이거는 이 정권에 대해서 이미 다 등 돌렸습니다. 볼 것도 없나요? 네, 볼 것도 없습니다. 예. 특히 볼 것도 없으니까 무소속 출마자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공천을 못 받은 무소속 출마자들이 많은데 그런 지역에서나 민주당이 좀 구도에 의해서 예. 좀 당선자가 나올 수 있을지 예.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PK 왜 좋아하겠습니까? 더더욱 또요, 나 지역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PK 사람들을 들어보면 이놈의 정권이 호남에만 돈을 퍼붓는다 이런 말이 또 팽배해 있기 때문에 예. 더욱더 PK 지역에서는 이 정권에 대한 지지가 없습니다. 예, 고향인 김해에서 출마를 하셨는데요. 예. 김해의 분위기는 어때요? 거긴 어쨌든 노무현 정권의 핵심 요충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해는 더 이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더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김해가 옛날에는 김해 평야 곡창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역이었죠. 예. 지금 완전히 공업지역입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김해시에 공장 수가 7,760개가 넘습니다. 예. 안산 다음으로 개수로는 많습니다. 와, 창원보다도 많나 보네요. 소규모가 돼서 아. 규모가 적기 때문에 많은데 이 지금 경제 파탄으로 직격탄 맞는 데가 바로 김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정권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지금 두산중공업 아니습니까? 네네. 두산중공업은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기기를 개발하는 그렇죠. 세계 3대 기업의 하나입니다. 예. 엄청난 기업입니다. 진짜 국보급 기업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게 지금 조업 단축하다가요. 최근에는 지금요, 휴업을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왜? 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두산중공업, 이 좀 웃기는 일인데요. 예. 탈원전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내세워가지고 그걸 집행하면서 원전 기기 만드는 두산중공업이 좀 1조 원을 지금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근데 그게 약이 안 되죠? 1조 갖고는. 탈원전 정책을 해소해야 되지. 이거 모기업, 그것도 또 1년에요. 몇 조 원씩 지금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청기업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1000여 개가 넘는 하청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김해는 또 이 탈원전 정책, 두산중공업의 하청기업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해 사람들은 절대로 이 정권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네요. 예. 참. 그래서 제가 나가면 저는 깜짝 놀랐는데 며칠 전에 나가니까 정말 옷도 허름하게 입고 그 두 부부가 가면서 쫓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선생님 조국이 사건 경제 문제하고 조국이 사건을 많이 거론하세요. 내가 그 말을 하는 걸 듣고 내가 오늘 나도 좀 깨달아가지고 조국이 사건을 내가 끄집어낸 거예요. 네. 이 지금 손석희 사건요, 조국이 사건을 빼닮았습니다. 왜? 이 불법과 비리, 파렴치, 그리고 적반하장. 삼성에다가 책임 돌리라 하는 게 적반하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분이 선거가 이러한 이 정권의 경제 파탄, 이 불법과 비리, 파렴치, 울산시장 선거 등등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내리는 그런 선거가 되리라고 봅니다. 일단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십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다, 저도 차 타고 다니면서 보면 다 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우리 국민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 싶어서 제가 정말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 국민 여러분의 그 개인 건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마스크를 꼭 쓰는 걸 보면서 존경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여러분, 김해 시민 여러분, 제가 국민 여러분께 코로나1 사태와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는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인류사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앞으로요, 이 역사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과 이후를 저는 나누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만큼 코로나19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도, 국가 운영 방식, 삶의 영위 방식도 근본적으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린다면, 우선요, 글로벌리즘, 세계화, 이건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분이 코로나19가요, 세계화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런 것도 반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다운사이징학 합니다. 다운사이징. 그래서 이 대형 교회, 대형 학교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냥 소규모로 좀 해야 됩니다. 또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온라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시대에서부터 온라인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코로나19가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라인을 이제는 생활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택배 같은 것도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택배를 하는 것이 예. 아니라 드론으로 택배하는 이런 그렇죠. 시대가 될 것이고, 예. 끝으로 이와 관련해서 내가 뭐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라서 짧게 줄이면, 어쩐지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국가 운영, 삶의 영위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동안에 신문명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국가 운영 방안, 삶의 영위 방식을 우리가 개발해서 실천해야 된다고 주장해왔던 사람으로서 이런 주장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상당히 정말로 정당성이 입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버킷리스트라고 있잖아요. 세계 여행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즉,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과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소비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에서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서 행복을 누려야 되지, 더 많이 소유하려고,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정부에서도 마침 소득 하위 70%에게 100만 원씩 주는 것을 오늘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할 것 같은데 그래야 됩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아주 제도화돼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오래전부터 사회보장제도가 말하자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해 왔는데,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저의 이러한 주장이 정말 굉장히 정당하다는 것을 제가 국민 여러분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한민국 살리는 총선입니다. 4.15 총선은. 근데 심판해야 될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심판해야 되고요. 조국 수호 세력도 심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손석희를 추종하는 세력들 심판해야 되고, 그동안 손석희를 좋아하셨던 분들,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될지 알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심판을 위해서는요, 힘을 우리가 모아야 되는데요. 특히 장기표 대표는요, 노무현 세력, 친노, 친문의 핵심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김해을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평생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파괴하는 자들과 힘써 싸워오신 장기표라는 이름 석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의 한 수도 총선 승리 그날까지 열심히 뛰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버튼, 추천 버튼 잊지 말아 주시고, 또 무엇보다 1877, 1477 정기 회원 가입, 그리고 유튜브 회원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표 국민의 소리 방송이라고 검색하시면요, 또 장기표 후보의 영상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구독 버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